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시즌2 5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지의 조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옥상 조경과 서울시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지상 부분에 의외로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타이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옥상 조경을 하게 되는데요. 옥상 조경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조경을 설치를 해야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현장에서 옥상 조경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보시고 설계에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서울시 기준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에서 조경 면적을 살펴보시려면은 건축 조례를 살펴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지역, 설계하는 지역의 건축 조례를 꼭 찾아보시고 조경 면적을 확인해 보시고 설계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6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56회 시간인데요. 옥상 조경과 서울시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조경 기준은요, 인공지반 지표면 높이 2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꼭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게 옥상 조경이 아니고요. 지표면, 즉 1층의 지표면 높이 2m 이상 되는 곳에 조경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의 상부라든가 베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높이 2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옥상 조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조경 기준을 보시면은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법 시행령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조경 면적을 해야 되죠. 법적으로 조경 면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법정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다. 이런 경우에 옥상 조경은 50제곱미터, 그러니까 법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지상에는 필수적으로 50%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산정을 하게 되면은 지상에 조경을 50%를 꼭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옥상에다가 해도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옥상 부분은 별도로 조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면적 산정을 보시면 옥상 부분에 조경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입을 한다. 그러니까 옥상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옥상에 이렇게 조경을 좀 했습니다. 조경을 했는데 이 조경 면적의 100%를 조경 면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조경 면적의 3분의 2니까 대략 한 67%가 됩니다. 67%를 법정인 조경 면적으로 산입을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옥상 조경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옥상 조경 면적 산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조경 산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서울시고요. 여기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서울시 건축조례를 보면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법정 조경 면적이 대지 면적의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 대지 면적의 10%니까 50제곱미터를 해야 되는 겁니다. 50제곱미터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상에 조경해야 되는 최소한의 규정이 50%입니다. 그래서 최소 5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조경을 50%니까 25제곱미터를 지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나머지 50%인
25제곱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은 3분의 2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25제곱미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25제곱미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 나누기 0.67 그러니까 67%밖에 인정을 안 되기 때문에 25 나누기 0.67을 하게 되면은 37.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37.3제곱미터. 그러니까 옥상 조경을 37.3제곱미터를 이렇게 할 경우에 3분의 2인 37.3제곱미터의 3분의 2가 바로 25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25제곱미터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면적이기 때문에 지상 조경의 25제곱미터, 옥상 조경의 25제곱미터 이 두 개를 합하면 50제곱미터를 만족할 수가 있죠. 이래서 옥상 조경은 37.3제곱미터로 확보를 해야 된다. 나머지 12.3제곱미터, 즉 3분의 1은 그냥 옥상의 조경이고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상에 해야 될 조경 면적을 50%라고 보면은 여기에 3분의 2가 67%죠. 그러니까 0.67로 나누면은 37.3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앞으로 지상의 면적이 부족하게 되면은 2m 이상에 되는 인공지반에 조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옥상 조경은 법정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조경 면적의 비율은 꼭 지자체 건축 조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에 조경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 조경 기준을 보시려면 서울시 건축 조례 24조의 대지의 조경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 조례, 건축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서울시 건축 조례 같은 경우는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 면적의 비율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2000제곱미터 미만인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5% 이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건축법에 나와 있는 대지의 조경을 보면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조경을 안 해도 되죠.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연면적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5% 이상, 최소 5%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대지 면적을 따져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학교 이적지 안에 건축물이라고 별도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이적지 안에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30% 이상의 조경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상당히 좀 많은 면적이죠. 그래서 학교 이적지 안에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 내용을 하시려면은 대지 면적 3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시 조경 기준의 산정 기준을 보시면은 공지, 공터죠.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m 미만인 5개 부분의 조경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옥상 조경은 2m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고 2m 이하 부분에 대한 조경은 100% 산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표면에서만 꼭 조경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뭐 민원이라든가 복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지라든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 미만인 옥 외 부분이죠. 인공 지반이 아니고 옥 외 부분에 설치하는 조경 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등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이니까 다른 건축물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 우리가 이제 공동체, 뭐 이런 공동생활 이런 내용에서 텃밭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텃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텃밭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텃밭의 50%는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게 서울시 조경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산정 기준을 더 살펴보시면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 채광을 하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필로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은 2분의 1을 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해당 대지 조경 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 채광을 위한 수평 투영 면적이고요. 또 필로티,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 필로티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필로티에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이죠. 조경 면적 부분은 50%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필로티 부분의 조경 면적은 최대 조경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로티 부분에다가 불가피하게 조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살펴보시고 설계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 조경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은 온실이라든가 필로티의 공중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은 50% 최대 3분의 1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조경 기준의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5% 이상의 조경 면적을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같은 경우도 5% 이상이고 대지 면적이 60.5평부터 90.75평, 즉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 이상의 조경 면적을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에 개정된 내용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3%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 개정돼서 지금은 5% 이상의 조경 면적을 최소한도 확보를 하라고 서울시 조경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조경을 설치를 안 하고 이런 소규모 건축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5%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옥상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조경은 3분의 2만 인정을 받는다. 이 내용도 보시고 또 필로티 하부 부분에도 우리가 조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50%를 인정받는다. 자, 그리고 서울시 조경 기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한정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건축 조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조경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조경에 대한 인정, 조경 면적의 산입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얼만큼 또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 내용들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조경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경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지의 조경, 옥상 조경과 서울시 조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